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감 지수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12월 15일 뉴욕 증시 목요일 거래입니다. 이제 한 주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있고요. 또 어제 있었던 FOMC를 소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2%가 넘는 낙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빠지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2.25% 급락 마감을 했고요. 7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다우는 지금 34,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서 단숨에 33,200선, 33,000대 초반으로 레벨을 크게 낮췄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2.49%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3,400이라는 3,900 언더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나스닥 또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3.23% 급락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현재 1,8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FOMC 결과를 소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달러화는 연준의 긴축 우려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104.5선을 나타내면서 전장 대비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는 전장 대비 소폭 하락을 하면서 3.45% 수준 나타냈습니다. 3.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월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51% 하락하면서 배럴당 76.1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S&P 기준으로 보면 시작부터 유럽에서 뉴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 하락해서 출발했고 또 내내 빠져가지고 뭐 2% 넘게 빠졌는데 장중에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유럽 쪽에서 긴축 소식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모두 미 연준을 따라서 미 연준에 따라서 이 급격한 긴축을 이어갔습니다. 양 은행 모두 50bp 금리를 인상했고요. 이렇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렬이 이어지는 와중에 증시는 이제 좀 좋게 출발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보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 출발을 했고요. 또 이제 어제 있었던 이런 페드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한쪽에서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면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증시에 이제 원투펀치 격으로 충격을 가한 모습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2%에서 3% 안팎으로 하락을 하면서 석 달 만에 최악의 하루 수익률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9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뉴욕 증시는 보낸 모습입니다. 네. FOMC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빅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12월도 반 지나가면서 연말 분위기도 좀 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는 뭔가 경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이제 거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뉴욕 증시 개장일은 단 10거래일, 10번의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상적이라면 산타랠리를 기대해 보기 좋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분위기는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연말 파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의 전체적인 트레이더들은 좀 낙심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이런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뉴욕 증시의 또 다른 새로운 복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스토리를 넘어섰지만 내년에는 결국 어닝 침체가 다가올 것이고 주가를 현 수준에서 또 크게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월가의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CNBC 방송에 따르면 월가의 가장 최고의 전략가 17명, 탑 17명 전략가는 내년에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어닝 전망치를 평균 6% 정도로 낮춰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닝이 실제로 6% 정도 낮춰진다고 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완만한 수준의 어닝 침체가 나타나게 되는 셈인데요. 만약에 S&P 500 기업들의 어닝이 6% 정도 떨어질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S&P 500 레벨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이 6% 떨어질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어닝 전망의 19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S&P 500의 PER이 17배 정도를 나타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CNBC는 꼬집었습니다. 지금 이제 월가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이 어닝 침체가 가볍거나 완만한 수준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데 그칠 수 있지만 만약 극심한 어닝 침체가 발생할 경우 주가는 20% 이상 또 폭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2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내년에 극심한 어닝 침체로 인한 주가의 추가 하락이 있다면 이거는 좀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지만 침체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사실 뉴욕에서 장이 빠진 이유는 뭐니 해도 경제 지표가 나쁘게 그러니까 쿨링된 거죠. 소매 지표, 제조업 지표 다 이렇게 경기가 쿨링되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페드가 어제 이 긴축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5.1%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뉴욕 증시에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체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오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입니다. 이 데이터가 급격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이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6% 감소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는데요. 바로 직전 월에는 1.3%가량 상승을 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깜짝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특히 이 10월에서 11월까지 소매 판매의 증가분의 감소폭이 1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제 지표로 해석이 됩니다. 이 와중에 노동시장은 아직 강하다라는 지표가 또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인데요. 지난 10일까지 실업보험을 청구한 신규 사람들이 이제 21만 1천 명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석 달 만에 가장 적다라는 의미로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강하고 이제 연준이 말하는 타이트한 과열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강세는 페드가 긴축을 이어가는 이런 증거로 그런 서포팅 데이터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도 나왔는데요. 산업 생산 그리고 제조업 관련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11월 산업 생산 전월보다 0.2% 줄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집계를 한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역시 전월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또 위축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전달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마이너스대를 유지를 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FOMC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면 과연 5% 이상의 최종 금리 수준이 가능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연준 위원들은 이제
내년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5.1%로 제시를 하면서 어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금융가에서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인지 연준이 현실적으로 이를 단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 6월 회의, 즉 내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실제로 5%에서 5.25% 수준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상당히 희박하게 보고 있는데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5.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 최종금리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가 미국에 발생을 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한 만큼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에 베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연준이 내년 2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악화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추가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이제 예정한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들락입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한 번 더, 즉 이제 다음 2월에 베이비 스텝인 25bp 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지만 이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어제까지 해서 425bp 올렸는데요. 이거에 따른 경계 침체 가능성이 좀 강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제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마이클 레이놀스 글렌메드 투자 전략의 부사장입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BNY 멜론 같은 경우도 시장은 이제 내년 금리 인하 기준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어제 그 점도표 상에는 거의 20bp 이상 올려놨지만 시장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와 그 시장의 선물 가격의 괴리가 최소한 20bp 이상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에 얘기지만 어제 22 BOE, 스위스 전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 마지막 FOMC를 통해서 50bp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에 따라서 다른 주요국들도 이 긴축의 행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바삐 시계가 돌아갔는데요. 가장 먼저 뉴욕 시간으로 오전 7시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 금리를 50bp 연준과 동일한 폭으로 인상을 했고요. 또 향후에도 이 추가 인상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다수 위원들이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ECB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역시 동일하게 50bp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또 내년 3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 전망치가 유럽에서 상당히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ECB가 주장을 했고요. 일정한 속도로 금리를 상당히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동일하게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고요. 스위스의 정책금리는 1%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긴축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전 섹터가 좀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전 섹터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모든 섹터를 막론하고 이 큰 셀오프 흐름이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빅테크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S&P 500 맥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의 피바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이 4% 넘게 급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6%가량 하락을 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한 구글 또한 4%가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역시 3% 이상 밀렸고요. 반도체주 그리고 통신주 메타 플랫폼스 또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테슬라만 선방을 했습니다. 테슬라 0.5%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이 급락세를 고려를 하면 오늘은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하긴 했지만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라고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머스크 CEO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머스크가 또 테슬라 주식 매도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바로 어제 테슬라 주식 35억 8천만 달러, 한화로 4조 7천억 원 어치를 내다 판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테슬라 주식 2,200만 주를 매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 트위터 인수했을 때 당시에 더 이상 테슬라 주식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계속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 머스크가 아마도 자금 조달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은 트위터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이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은 오너 리스크를 키울 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는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오명을 가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월가 투자회사인 웨드부시 같은 경우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매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 테슬라 전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의 내러티브, 이 테슬라에 대한 주제를 전기차에 대한 이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트위터에 대한 자금 출처 수준으로 이 테슬라 주식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테슬라를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 업체가 아닌 트위터를 위한 자금 출처용 기업으로 인지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미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불에 탄 듯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고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지만 트위터에 대한 이 머스크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서 테슬라 브랜드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RBC 캐피털 마켓츠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100달러 가량 크게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의 전문가 또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의 이런 테슬라 주식 매각 이슈가 계속 있을 때까지는 테슬라 주가 하락세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슈까지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현재 분위기 알 수 있었고요. 뉴욕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